저는 보통 여행할 때 그 도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검색을 안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절대 귀찮아서 아닙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인에게 묻고 그 대답을 토대로 여행하는 게 저는 더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녁 노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제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선셋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에 가서 그 나라 맥주를 마시면 꽐라가 되지요. 아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놈펜에 오자마자 호스텔 주인장에게 물어봤죠. 어딜 가야 재밌을까? 라고요. 그러다 캄보디아의 암흑 같은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는 20세기 중후반 프랑스의 식민 지배가 끝나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또한 혼돈의 시기가 있었고 그 혼돈의 카오스 중에 베트남군을 죽이기 위해 날린 미군의 폭격에 죄 없는 시민들이 많이 죽자 시민들은 친미 정권이 아닌 공산주의 크메르루주군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크메르루주군의 수장 폴포츠라는 사람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캄보디아 역사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한테 식민 지배를 받고 미국의 민주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가 남과 북으로 대립하며 동족을 학살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또한 앙코르와트를 보러 왔지만 우연히 듣게 된 캄보디아의 기구한 역사를 더 알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캄보디아 암흑시대의 산증인 초응액 킬링필드 그리고 토올슬랭 대량학살 박물관에 가기로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호텔 로비에 있는 데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호텔 후기가 1달러라 그래가지고 이 호텔 정한 건데 와보니까 가격이 바뀌어있대요. 2.5불로 250%나 뛰었어. 아침은 오늘까지만 먹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냥 도시락 같은 거 하나 사와서 여기서 먹으려고요. 아침에 계획이 없어가지고 같은 방 쓰는 여자 중국 여자분인 것 같은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저기 왜냐면 킬링 필드라는 데 가고 싶은데 거기를 툭툭을 타지 않으면 가기가 좀 힘들어갖고 요금을 좀 쉐어하고자 해갖고 물어봤는데 자신도 마침 계획이 없다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같이 가자고. 킬링필드? 캄보디아 역사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막 대량 학살이 있고 그랬나봐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하대요. 우리나라도 광주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해요. 먼저 저는 킬링필드에 갔습니다. 금액은 7달러로 기억하는데 그 안에 한국어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역사적 지식 없이 구경하기 힘든 곳이라 함께 구매했죠. 폴포츠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거나 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모두 모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킬링필드라는 곳이죠. 이런 곳이 캄보디아 전국에 수백 곳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건지 상상하기 힘드네요. 제가 방문했던 곳도 희생자들의 유골과 유품이 아직 전부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입었던 옷 조각과 유품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방문지인 토올슬랭 박물관이 문 닫기 전에 가야 했어서 급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둘러봤으면 좋겠네요. 특히 뒤편에 있는 호숫가를 거닐며 오디오에 수록된 부록편을 전부 다 들으시길 추천드려요. One adult with audio. Thank you. I say with audio. Yeah, you get inside. Okay. Thank you. 먼저 본 킬링필드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그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하며 죄를 자백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토올슬랭 대학살 박물관인데요. 물론 당시에는 S21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었다고 하네요. 1975년 어느 날 아이들이 공부하던 이곳은 크메르루주 정권에 의해 거대 신문실로 바뀌고 죄 없는 사람들이 잡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폴포츠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우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였고 그들에게 쥐지도 않은 죄를 자백받아냈죠. 그 이유는 지식인들이 자신의 정권에 반기를 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못 배운 사람들 빼고는 전부 잡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안경을 썼거나 손이나 피부가 깨끗하고 하얗다는 이유만으로도 잡아갔었다고 하네요. 거기다 길 가다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의 사람이라고 처형을 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이 점령한 4년 동안 전 국민의 4분의 1이 학살당했고 그 수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추정상 약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전의 인구수가 약 150만 명이고 대구가 약 240만 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인원이 희생당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박물관 구석구석에는 미처 지어지지 못한 핏자국 그리고 피에 의해 생긴 얼룩들과 녹슨물이 바닷가 벽에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고문이 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여한 오디오 박스 안에는 역사적 설명과 함께 생존자들과 희생자들의 가족의 증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당시 처참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디오를 듣다 보면 크메르루즈군의 슬로건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몇 가지 문장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잡초를 뽑을 땐 뿌리까지 뽑아라 였던가요? 이 말은 후세들이 복수를 꿈꾸지 못하게 그들의 자식,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을 함께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했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서대문 형무소에 안 가봤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려고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유독 불친절하고 시민의식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속으로 엄청 욕을 하고 있었는데 관람이 끝나고 나니 어쩌면 그러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왔지만 영어를 쓰는 절 보고는 0.5달러짜리 식사를 2달러로 둔갑해버리는 할머니를 보고는 다시 분노가 치밀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 영상을 보고 가는 분들을 위해 스포를 피하느라 생략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해에 불편함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한때 앙코르와트라는 거대 요새를 만들고 크메르라는 찬란한 문명을 잃은 민족의 후예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세계관으로 인해 비극의 역사를 겪고 현재에는 주변국들의 원조 없이는 힘든 나라라는 현실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